당신은 성장하는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도 아니고 마치 조용한 한계선 같은 것이 당신을 같은 결정만 반복하게 하고 같은 경험만 끌어들이게 하며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게 만든 적이 있나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책을 읽고 배우고 다짐도 하고 새로운 습관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이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 현실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 한계가 실제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을 가두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지각체계가 눈앞의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자신의 연구 중 중요한 부분을 이 불안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바쳤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외부의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뇌의 활동, 그리고 관찰자의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식한 것은 해석, 다시 말해 너무도 설득력 있게 짜인 하나의 구성물이라 그것이 해석일 뿐이라는 말조차 터무니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잠깐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호흡, 감정, 그리고 내면의 언어에 기반한 간단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평소에 익숙한 패턴을 멈추고 다른 인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마법의 문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인생 해결을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베르그가 돈, 건강 또는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이 담긴 비밀 공식 같은 것을 남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게 될 방법은 그의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들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인은 어떻게 지각되는 것을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관찰자가 자신의 현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대개 절차의 복잡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당신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그 딱딱한 구조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짧은 전환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이미지가 더 생생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의 경계가 덜 뚜렷해집니다. 대부분은 그 전환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계를 불안, 상상 속 말다툼, 아픈 기억 또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자신의 경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손 중 하나를 바라보세요.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몇 초 전만 해도 그 행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앞의 현실을 바꿨습니다.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의식, 뇌, 그리고 현실 사이의 경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방금 그 연습을 끝냈다면 적어보세요. 내 인식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네가 수년간 반복해온 패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 되게 하세요. 기법을 알기 전에 하코보 그린베르그가 무엇을 설명하려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인식이란 완전히 완성된 현실로 향하는 투명한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뇌는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복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신테르기카 이론은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린베르그는 레티스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론적 모델 안에서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이자 엄청난 정보 용량을 가진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뇌는 신경활동을 통해 그 구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의식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색깔들입니다. 형태들입니다.
거리들입니다. 몸 안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너와 저것 사이의 분리. 안정적인 현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그의 제안에 따르면 하나의 과정의 결과일 뿐 반드시 그 자체가 현실인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 당신은 얼굴, 도시, 움직임, 그리고 풍경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뒤에는 당신의 눈이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미지는 견고하고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각체계가 통합하는 빠른 변화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환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완전히 바꿉니다. 단순히 이렇게 묻는 대신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내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는가? 두 사람이 비슷한 사건을 겪더라도 완전히 다른 심리적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를 결정적인 무능력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방향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거절만을 감지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연결의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한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한 사람은 처음의 아픔과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기억, 기대, 감정, 그리고 이전의 학습을 사용해서 곧 일어날 일을 예측합니다. 세상이 다 드러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해석합니다. 완성합니다. 예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성을 마치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여기서 진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납니다. 어떤 해석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더 이상 해석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나는 이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말해. 세상은 위험해. 이제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 내 안의 한 부분은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렇게 나는 기회가 전혀 없어. 각 문장은 경험을 조직하는 특별한 방식을 굳혀줘. 단어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어가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연상을 활성화시키며 기억을 강화하고 극정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야. 네가 기대하는 것이 네가 알아차리는 것을 바꿔. 네가 알아차리는 것이 네가 느끼는 것을 바꿔. 네가 느끼는 것이 네 결정을 바꿔. 그리고 내 결정들이 결국 처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 이렇게 순환고리가 형성돼. 믿음, 시각, 감정, 행동, 결과, 확인. 시간이 지나면서 순환고리는 너무 빨라져서 마치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갑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루기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성적인 지식이 항상 경험이 조직되는 깊은 층까지 닿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더 깊은 지점에서 그 회로를 끊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지점이 관찰자의 상태입니다. 그린베르그는 영상이 의식과 그 내용물 사이의 습관처럼 굳어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생각이 떠오르고 관찰자는 그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즉시 그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실패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몸은 마치 실패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온 정체성이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가 안정되면 미묘한 분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지각이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 작은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적 구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결국 그 상태에 휘둘려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기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신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가 그것이 거짓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학원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내면의 상태에 의해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지된 기술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금지한 문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금지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게 훈련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림, 헤드라인, 비교, 광고, 갈등, 의견, 스크린. 각 자극은 네가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전에 네 지각을 형성하려고 경쟁해. 산만함을 이용해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어떤 생각을 가둘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마다 불안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침묵을 금지할 필요는 없어. 아무도 관찰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숨길 필요는 없어. 그런 의미에서 그 실천은 금지되었다기보다 잊혀졌어. 자발적으로 침묵에 들어가고 내면의 활동을 관찰하며 주의를 재조정하는 능력은 현실의 법칙을 위협하지 않아. 하지만 네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습관들을 위협할 수는 있어. 두려움을 관찰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이끌릴 수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될 거야.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물건을 살 거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관계를 받아들일 거야. 거절당할까봐 침묵할 거야.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신을 망가뜨릴 때까지 일할 거야. 진정한 통제는 항상 외부의 명령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내면의 해석을 심어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반복하게 만들기도 해. 질문은 이거야. 그 해석을 어떻게 중단시키지? 이상적인 순간은 매일 밤 찾아와.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전환 동안에. 이 시기는 보통 인면기 상태라고 불려. 몸이 이완되는 동안 정신활동이 변하기 시작해. 선형적인 사고가 불안정해져.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주위의 경계가 더 유연해져. 아이디어가 장면으로 변하거나 기억이 이상한 강렬함을 띠는 걸 느낄 수 있어. 이건 초자연적인 포털이 아니야. 이건 네가 매일 겪는 정상적인 상태. 하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어. 동안 유지하던 비판적인 경계심이 줄어들기 시작해. 이것은 모든 생각이 자동으로 피할 수 없는 명령처럼 새겨진다는 뜻은 아니야. 또한 잠들기 전에 반복한 한 문장이 밤새 우주를 바꾼다는 뜻도 아니야. 외부 소음과 의도적인 주의가 줄어들면 새로운 감정 상태로 주의를 돌리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뜻이야. 대부분은 그 순간을 자신에게 불리하겠어.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우고 있어. 실수를 되새겨. 문제를 미리 생각해. 대화를 다시 떠올려. 재앙을 상상해. 화면에서 본 삶들과 자신을 비교해. 그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고민한다고 믿어. 실제로는 깨어날 때 다시 그 문제들을 인식하게 될 상태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야. 감정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그 상태로 더 쉽게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돼. 외부 현실이 마법처럼 따라주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맞는 정보를 찾으려고 주의가 움직이기 때문이야. 매일 밤 패배감을 느끼며 잠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패배했다는 증거부터 먼저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거절당할 거라는 예감을 안고 잠들면 어떤 애매한 행동도 거절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이며 잠들면 네 마음은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배제하게 돼. 이 기술은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반대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거야.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야. 다른 지각 구성을 연습해 보려는 거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호흡, 관찰, 단어, 감정. 첫 번째 요소는 호흡입니다. 누워있을 때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 억지로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쉬세요. 공기가 억지로 내려가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두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 다음엔 숨을 더 천천히 내쉬세요. 강박적으로 숫자를 셀 필요는 없지만 몇 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췄다가 6초 동안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숨을 내쉬는 것은 몸에 더 이상 경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 아직 완벽한 삶을 상상하지 마세요. 먼저 관찰하세요. 그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를 반복 중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마세요. 네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물어봐. 아마도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어. 결핍, 죄책감, 분노, 긴박함,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거부하지 마. 그걸 부정적이라고 하지 마. 외쫓으려고 하지 마. 그것을 네 몸을 통과하면서 네 인식을 정리하는 일시적인 상태로 관찰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것이 인식되고 있다.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분리를 만들어낸다. 너는 나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는 두려움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너는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는 관찰한다. 실패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다. 몇 초 동안 마음속 내용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전환이 시작된다. 생각이 모든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관찰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관찰자가 나타나면 그 구성이 절대적이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말이다. 이제 당신이 기르고자 하는 상태와 일치하고 믿을 수 있으며 간결한 문장을 하나 떠올릴 것입니다. 즉각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반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면 나는 한없이 부유하다 라고 반복하는 것은 변화보다는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 문장을 거부하고 반복할 때마다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 문장은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를 억지로 가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관찰합니다. 저는 명료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 경험만이 아닙니다. 저의 인식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 상태를 관찰합니다. 저는 반응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식 방식을 선택합니다. 천천히 다시 말해주세요. 군대 명령처럼 말하지 마세요. 주문처럼 말하지 마세요. 호흡의 리듬에 맞춰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읊으세요. 숨을 들이쉴 때 내 상태를 관찰한다. 잠시 멈춘 동안 반응을 놓아준다. 숨을 내쉴 때 나는 새로운 인식 방식을 선택한다. 6번 반복하세요. 숫자 6에 숨겨진 힘. 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한된 횟수로 반복하면 이 연습이 의미 없는 기계적 반복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반복은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돌아오세요. 저항이 나타나면 그것을 관찰하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도 관찰에 포함시키세요. 이것 또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수행들이 실수를 합니다.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강렬한 기쁨을 억지로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감정은 경험을 깊이 있게 재구성하지 못합니다. 그저 갈등 위에
연기에 한 겹을 더할 뿐입니다. 너는 희열을 느낄 필요가 없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찾아봐. 완도감, 여유, 평온함, 존엄성, 가능성. 잠시 동안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익숙한 상황에 늘 하던 반응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세요.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택이 아니라요. 계좌에 엄청난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삶도 아니에요. 진짜 순간을 선택하세요. 아마 내일은 평소라면 불안하게 만들었을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답장 전에 숨 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미뤄왔던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힘든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위협으로 느끼지 말고 그냥 듣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은 새로운 인식의 질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판타지와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타지는 현재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훈련은 당신이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반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몇 초 동안 그 장면을 유지하세요. 그 새로운 자세에서 몸을 느껴보세요.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쉴까요? 그 사람 어깨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사람이 내릴 작은 결정은 무엇일까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내 상태를 관찰합니다. 반응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식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도록 허용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호흡, 관찰, 단어, 감정. 일상의 틀이 경직성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에 적용됩니다. 이 기술은 1, 2분 만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함이 즉각적이거나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번의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상태를 하룻밤 동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구조들은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60초 만에 그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허황된 약속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경험과 일상적인 행동이 일치할 때 시작됩니다. 매일 밤 명확함을 상상하지만 낮에는 일부러 혼란을 키운다면 기존의 상태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선택한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결코 자신의 해석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했던 연습은 깨어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첫 몇 분 동안은 바로 휴대폰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욕망, 의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세요. 한번 깊게 숨을 쉬세요. 어떤 해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관찰하세요. 아마도 마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똑같은 하루네. 억지로 인위적 열정으로 대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답해. 그게 첫 번째 해석일 뿐.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전날 밤에 연습했던 장면을 떠올려. 완전히 변했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 그저 한 방향을 유지해. 두 번째 부분은 낮 동안에 일어나. 일상적인 순간을 상기시켜줄 신호로 정해. 문을 열기 전일 수도 있어. 전화를 받기 전일 수도 있어. 차에 앉을 때일 수도 있어. 손을 씻을 때일 수도 있어. 매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게 한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대화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도 그 상태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일관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이 기술은 아이디어의 영역을 떠나 실제 삶으로 들어갑니다. 능력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있다면 그에 맞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문서를 정리하세요. 정보를 요청하세요. 경계를 설정하세요. 남아있는 작업을 끝내세요. 풍요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있다면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 지배된 행동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을 명확히 점검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의 해석으로는 보기도 전에 무시했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현실은 단지 당신이 상상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이전에는 선택지로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본질적입니다. 관찰자가 경험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 상실, 사고 또는 부당함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끌어당긴다는 생각은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잔인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물질적 조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일과 당신이 맺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절대적인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수동적인 관객도 아닙니다. 당신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석합니다. 당신은 한계매에서 선택합니다. 당신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뛰어넘는 현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제안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어느 정도는 반복된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떤 문들은 닫혀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지각체계가 그 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가능성들은 항상 존재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체성은 그것들을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겼죠. 당장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매일같이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늘 밤 잠이 들기 직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소의 경험 구조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자동적으로 똑같은 장면들로 채우지 마세요. 벗어나고 싶은 것을 강화하려 마지막 몇 분을 쓰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관찰하세요. 나타나는 것에 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세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환상이 아니라요. 가능성이. 뇌 상태를 관찰해요. 반응을 놓아줘요. 그리고 새로운 인식 방식을 선택해요. 아마도 눈을 떴을 때 외부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방은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 문제를 보는 위치가요. 그리고 관찰자가 바뀌면 보이게 되는 정보도 달라집니다. 가능한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결정도 달라집니다. 유지하는 관계도 달라집니다. 반복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결과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쿠보 그린베르그의 연구가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세상에 속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속하는 걸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식의 본질 전체를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초 동안 반응을 멈췄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절대적인 권위를 잃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갇혀 있는 것과 그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관찰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찾던 힘은 현실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힘은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내놓는 현실의 첫 번째 버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선이 당신의 다름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같은 인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문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깐 동안 당신은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을 연습할 예정이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반응하기 전에 관찰합니다. 마법처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처럼요. 세상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이 오랜 시간 반복한 현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